저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제가 지금 유럽의 선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의 앨리스 실험 쪽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맡은 지는 한 5년, 이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실험은 이제 4개의 그 거대 강입자 주변을 도는 4개의 그 커다란 실험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핵물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주 초기에 빅뱅 이후에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렇지만 물질이 형성될 때 반드시 거쳤어야 될 그러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가속기가 좀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가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이제 수료를 하고 나면 시간이 조금 자유로우니까 선에 파견해서 한 2년 정도 선에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는 이제 직접 실험에 참여해서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에 참여하는 그런 쪽도 다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받아온 그냥 참여만 해갖고 데이터 생산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이제 원칙이나 법칙, 뭐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알아내는 그러한 분석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같으면 저희는 이제 한국 팀은 ITS라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검출기를, 반도체 검출기를 개발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쪽에 올인하겠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는 파견을 해갖고 거기 있는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그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많이들 귀국을 했죠. 근데 이제 다시 좀 사태가 진정이 되면 또 파견을 해서 직접적인 실험을 할 거고요. 그 외에 뭐 한국에서 어차피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학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그 입자들, 쿼크라고 불리는 거는 되게 따로따로 아직까지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모여갖고 물질을 뭐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또 양성자들이 중성자가 모여서 핵을 만들고, 또 핵이 전자랑 결합해갖고 원자를 만들고, 뭐 이제 그다음 분자 뭐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단계 이제 강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쿼크 3개가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를 강입자라고 부르는데, 이 3개가 모여서 또는 2개가 모여서 입자를 이제 그 입자도 무지무지 작죠. 걔네들의 크기가 한 페르미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 사이즈가 돼요. 그 전까지 보는 게 1페르미를 못 봤어요. 1페르미 내부를 못 들여봤어요. 그래서 보통 한 3페르미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강입자의 사이즈가 한 1페르미 정도 되니까 1페르미 안에 내부가 바로 강입자의 구조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이번에 그 네이처는 이제 논문이 드디어 1페르미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고자 했던 거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근데 쿼크 3개가 모여서 결국은 얘네들 사이에서 막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그 강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개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기본 관건이고요. 강입자들이 만들어진 강입자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사실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쿼크들은 몇 개 안 돼요, 종류가.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종류들의 상호작용을 다 더하면 그러면 요 강입자 상호작용이 나올 텐데, 문제는 쿼크를 가지고 우리가 따로 실험을 못하니까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이제 강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거꾸로 유출을 해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뭔지. 그럴 때 이 강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다양한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 알아야지 제대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제 그전에는 양성자, 중성자 뭐 이 정도밖에 몰랐고, 희귀 강입자들도 아주 깊이까지 못 들어가니까 좀 이제 넓은 범위, 좀 먼 거리에서만 측정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걔네들을 굉장히 안에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희귀한 강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또 측정할 수 있었고,
요게 요번 그 논문의 의의고요. 결국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데이터만 확보하고 충분히 잘 검출만 하면 모든 종류의 강입자들을 다 상호작용을 아주 깊숙한 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게 바로 이번 그 논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호기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의 뿌리가 사실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사실 그 학생들이 아마 지금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우주, 그 다음에 기본 입자, 과연 구성하는 아주 최소의 단위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자연 철학자들부터 있어갖고 그냥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냥 내재하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호기심. 그래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저희 기초과학에선 내가 미래에 어떤 생활을 바꾸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흥미와 호기심,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최첨단의 어떤 아직까지 그 가보지 못한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첨단을 갖다가 좀 더 현재 상황에서 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하면서 참 그 신기하고 또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또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만의 힘이 아니라 굉장히 각국의 여러 연구자들 거기다 또 물리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야만 또 이게 가능해지는 그러한 최첨단의 연구와 아이디어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 중에 하나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선에서 하는 실험은 한 3년 정도 운용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또 한 2년 정도 뭐 커다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3년 정도 운용을 하고 나면 그럼 또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실험 물리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제 장비라든가 테크놀로지 기술 같은 건 최첨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테스트 못했던 것들을 개발을 해내서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요걸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서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실생활의 응용도 나타나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와중에 한국의 강점, 결국 이제 반도체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니까 반도체 검출기에 좀 더 집중을 해갖고 요 다음에도 이제 반도체 검출기를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또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R&D 벌써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요번 말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작업을 벌써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검출기를 개발을 하고, 거기서 개발하고 끝나기는 좀 아깝고요. 그거를 이제 한국 그 소사이어티에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 뭔가 이제 그 강국을 만드는데, 과학 강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검출기만 개발하고 또 분석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받고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저희 한국 팀에는 물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다방면을 통해서 저희 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닦아나갈 계획입니다.